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상승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시그널 포착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간밤 미국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시황 짚어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하는 시간,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일일이 알려주시는 우리 11시의 남자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주 큰 이벤트는 없습니다만은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오늘 한 줄 시황평은 문장도 아닙니다. 그냥 단어. 네, 야시장.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 단어 야시장인데 굉장히 지금 신나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담아주셨길래 야시장이라고 해주셨을까요? 네, 뭐 신난 건 아니고요. 네, 야시장 혹시 가보셨나요? 야시장 이게 약간 네. 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 아실 텐데. 아, 엄청 자, 핫했죠. 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반짝반짝하고 뭐 여러 가지 게임이나 먹거리들도 많고요. 그렇죠. 근데 야시장 가서 품질을 안 따지잖아요, 그죠? 그런 이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보통 품질보다는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또는 그런 그 소비 심리 자체가 가서 얼마예요? 뭐 물어보고 가격 이거 따져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네, 뭐 어차피 뭐 놀러 간 거 그렇게 그냥 돈을 쓰고 오는 시장이 야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 분위기를 제가 왜 야시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냐면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뭐 그렇게 좋을 건 없어요, 그죠? 이거 실적이 좋아요. 이거 뭐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뭐 밸류에이션, 그죠? 뭐 그런 거 따지기보다는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이체전지예요? 아니면 뭐 로봇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시장 자체가 정상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그죠? 야시장 자체가 일단은 카드 걸 때도 잘 안 되고요, 그죠?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죠. 그런 것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야시장이 뭐 침울하진 않잖아요. 분위기 좋잖아요. 휘황찬란하고 그런 것처럼 시장은 굉장히 휘황찬란해 보이지만 일단 질의 시장의 품질은 일단 분명히 좋은 장세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야시장 그렇게 정리 좀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나니까 왜 야시장이라고 표현해 주셨는지 정확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장세가 실적, 뭐 품질보다는 기대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로 올라가는 느낌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겠죠? 그렇죠. 일단은 뭐 이번 주도 뭐 계속 이게 유럽에서 도이치까지 얘기가 터졌으면 CS, 도이치 여러분들 HTS에서 많이 보시는 창고예요, 그죠? 도이치까지 좀 전이가 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뭐 대단한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일단 우리가 뭐 코로나 사태도 겪었지만 전염병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전이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말 뭐 실리콘밸리뱅크 아주 작은 은행 뭐 그렇게 작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미국 은행에서도 뭐 10위권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뭐 제주은행 정도 뭐 이렇게 지방 소도시 은행 정도가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거의 뭐 제일은행 뭐 HC 뭐 제일은행까지 왔다 뭐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게 돼서 뭐 정말 뭐 죽어나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전의 속도가 일단은 좀 빠르고요. 그리고 정말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너무 좀 빨리 오는 건 가긴 같습니다. 근데 역시 지난해 빨라요. 네, 우리가 금융위기를 만약 안 겪었다라고 치면 우리 주식 가지는 주린이분들 2008년도 그렇게 끔찍한 일은 못 겪어보셨죠, 그죠? 근데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번 금융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는 일단은 조기 진화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금융위기가 만약 2008년도에 없었다면 여러분들 지금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교훈이 없었다면 또 처음 보는 악재, 호재도 제가 말씀드리죠. 테마인데 처음 보는 거다. 우리가 그런 호재면 무조건 일단 붙어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반대로 악재도 처음 보는 악재. 그거는 뭐 악재 리스크 자체를 감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크레딧 리스크는 우리가 충분히 너무 많은 교훈을 쌓았고 지금 중앙은행들의 하는 정말 반응 속도가 정말 빠르죠, 그죠? 그런 은행들 보면 일단 도이치까지 저도 뭐 가는 건 도이치까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렇게 놀라지 않는 항상 시장이 정답이에요, 그죠? 악재에 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은 일단 나쁘지 않다. 나배드 일단 좋을 건 없지만 나배드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달에 미국 금리 인상 0.25bp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동성 랠리 시장이 항상 무조건적인 호재도 기업도 마찬가지, 시장도 마찬가지. 무조건적인 악재, 무조건적인 호재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잘 도이치까지 갔는데도 상당히 좀 잘 막았다. 그렇게 보시고 시장 뭐 아직까지는 뭐 저는 일단 공격적이라는 포지션은 좀 그렇긴 해요. 하지만 뭐 해볼 만은 하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시장 품질 따지지 마세요. 야시장 가갖고 이거 정말 가나요? 이거 LG 거 100만 원짜리 왜 10만 원에 파나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분위기만 즐기시는 시장으로 당분간은 좀 이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큰 이벤트는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 리스크와 금리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강아지들은 크고 반복된 소리에 무섭다고 하지만 우리는 반복된 악재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무뎌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CS에 이어서 도이체방크까지 이슈가 나왔지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고 짚어주셨고 금리도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지만 아직까지는 좀 공격적인 투자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아마 이번 주에는 박스권을 점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전문가님 의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시장을 꼭 나누진 않아요. 저는 일단 뭐 수익만 나면 뭐 삼성전자도 좋아하고 정말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지금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이 움직임이 다시 이번 주에 조금 매도로 돌아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현대차, 기아차, 여러분들 아시는 시총 탑10 내지는 건설, 뭐 철강, 초선, 뭐 이런 업종군으로 순환매가 완전히 단절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번 주 시장 자체도 약간 좀 대형주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전문가로서 정말 뭐 품질을 얘기해야 되죠. 그죠? 실적이 어떻고, 뭐, 이 기업이 어떻고, 업황이 어떻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시대에 좀 뒤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뭐 저도 시장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시장의 포커스를 좀 맞춰서 가는 전략,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대형주나 실적주보다는 시장에서 손길과 눈길이 가는 그런 종목들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또 그런 종목들 노란톡방에서 함께 발굴하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시황 얘기들 더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야시장에 비유해 주신 것처럼 지금 종목별로 품질이나 성장성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어떤 인기 메뉴들이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의 상승 시그널 켜지고 있을까요? 네, 오늘도 역시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역시 좀 우리가 알던 전고체, 그죠? 이소학, 제가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죠. 거기서 이제 폐배터리, 그리고 리튬, 뭐 계속 돌아요. 계속 도는데, 자,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
이 시장 자체가 포스코 우리 3대 셀업체 있죠. 삼성, SDI, 그리고 SK, 그리고 LG 엔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잘하는 거는 일단 NCM이에요. 무슨 뭐 브랜드 같죠, 그죠?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이 중국에서 잘하는 게 있습니다. LFP, 리튬 인산철인데요. 일단은 NCM이 훨씬 더 품질은 좋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전기차도 가격 경쟁력으로 간단 말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뭐 열심히 잘 만들긴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죠? 애플의 아이폰처럼 네, 전기차 시장에서 시장 이끌어가는 네, 기업 머스크죠, 그죠? 거기서 이제 가격을 인하한다. 테슬라가 한 15% 가격 인하한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테슬라만 할 수 있어요. 테슬라가 할 수 있는 정책에 따라서 만약에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여러분들 50만 원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 못 내릴 수 있나요? 무조건 내려야죠, 그죠? 그런 것처럼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 우리가 항상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뜨는 거는 품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중국에서 나는 LFP 여기가 좀 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이글입니다. 자이글 여러분들 집에 하나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구워 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전기 그건데 여기서 이제 자이글도 이제 LFP 자회사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정말 남는 장사죠. 한 30억 제가 잘 모르겠지만 30억 정도 인수해갖고 시총을 뭐 한 2배 이상 띄우면 아주 남는 장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뭐 이렇게 시가총액 1,500호까지 주가가 또 오늘도 상한가 가 있는 흐름들 물론 뭐 과열이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에서 다 본 것 같아요. 그죠? 폐배터리 뜨고 전고체 뜨고 뭐 별의별 전기차 다 떴는데 마지막에 이제 LFP 저는 이제 피날레 시세 마지막에 폭죽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피날레를 이런 LFP 관련주들이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끝물이다. 뭐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에코프로 자체가 거의 끝물. 에코프로 잠깐 보시면 여기가 거의 끝물인 것 같아서 에코프로 끝물. 제가 공매도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2차 전지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지만 저는 자이글을 보면서 피날레구나. 마지막 폭죽이구나.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뭐 내일 또 상한가 갈 수 있지만 마지막 폭죽 점점 내 손에서 터질 제가 폭탄 돌리라 그랬죠. 폭탄이 내 손에서 터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 피날레구나. LFP까지 온 거 보니까 좀 그렇게 보고요. 자, 또 오해영이 아니라 또 2차 전지입니다. 포스코 엠텍. 오늘도 또 주가가 급등해주고 있네요. 그죠? 얘는 리튬이죠. 포스코 광산, 리튬 광산. 그래서 또 주가가 떠주고 있고요. 글쎄요, 뭐 오늘 상황 갈 수도 있습니다만, 네, 역시 얘도 이제 피날레 거의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또 2차 전지입니다. 이직.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죠. 네, 리튬 인산철의 철이다. 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대표로 있는 회장으로 있는 회사고요. 리튬 인산철 중에 철. 네, 거기서 이제 주가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오늘 다 2차 전지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면 상승이다, 좋다, 가봅시다 이게 아니라 오늘 시세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오늘 세 종목 네, 피날레 마지막 화려한 폭죽 네,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2차 전지와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좀 끝무렵이다. 상승 피날레 부근에 와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2차 전지 지금이라도 좀 투자를 해볼까 고민하셨던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하락 시그널 켜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 오늘 살펴볼까요? 네, 또 SM입니다. 네, SM 오늘 다시 주가가 좀 폭락을 해주고 있죠. 공개 매수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카카오한테 사달라고 해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엔딩입니다. 주가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폭락을 해주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좀 드렸죠. 주가가 이제 13만 원에서 폭락이 나올 때, 공개 매수를 해준다는데 왜 이렇게 폭락을 하나요? 그게 이제 귀찮은 일도 있겠지만 공개 매수 가격은 33%까지만 해준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죠? 그 남은 물량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5주 갖고 있는데 한 주만
14만 원에 팔 수 있고 한 주는 9만 원 될지 8만 원 될지 모른다. 이건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공개 매수는 남아 있지만 일단 파티는 끝. 이제 뭐 다시 뭐 하이브에서 다시 한번 뭐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느닷없이 뭐 CJ에서 이런 공격은 끝났다. M&A는 일단 파티는 끝났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지난주 목금 전에 이제 수요일까지 해서 공개 매수는 끝났고요. 주가는 이제 계속 좀 내려옵니다. 과열이었죠, 그죠? 근데 M&A든 뭐든 이제 빅 이벤트가 끝나면 주가라는 게 그래요. 자, SM이 뭐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보통 밸류에이션은 한 여기까지는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죠? 한 10만 원 안짝, 9만 원까지는 잡아줄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올랐던 거는 여기까지 금방 순식간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는 끝났다. 그래서 SM 뭐 그렇게 하락 특징주 저점인가요? 공개 매수 지금 해도 되나요? 아니요,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걸로 이런 이벤트는 일단 끝.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다시 여러분들 SM 관련주들 말고 시장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네, SM의 이 공개 매수에 많은 물량 몰렸지만 끝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관련해서 카카오나 하이브도 오늘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SM 인수 관련된 이슈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리뷰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도 20% 넘는 상한가 가까운 그 흐름을 나왔고 오늘도 13% 보이면서 3월 17일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인데요. 60% 넘는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세아베스틸 지주도 좀 견조한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두 가지 종목 한번 리뷰해볼까요? 네, 저스템 상한가 가까운 시세가 아니라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죠? 네, 너무 기분 좋았죠. 네, 지난 금요일날 상한가에 아주 강하게 파킹을 했고요. 상한가 파킹을 무조건 개분 뜨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장중 19% 오늘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신 대로 60% 그죠? 그것도 뭐 우리가 1년 갖고 갔나요? 뭐 반년 갖고 갔나? 아니요. 한 일주일 만에 21선 골든크로스 제가 이제 21선을 돌파하는 적산병 요 캔들을 제가 잘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아주 정확한 포지션 그리고 신규주들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제2의 HSPS인가? 역시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가줬고요. 오늘도 갭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보유자 관점에서 일단은 뭐 수익 천천히 내셔도 돼요. 그죠? 근데 뭐 이게 증권사 목표 주가가 2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보통 신규주들 증권사에서 커버를 잘 안 하는데 만 원짜리 주가 목표 주가 2만 원까지 잡아놨습니다. 진짜 바로 왔네요. 아무튼 뭐 애널리스트 이 저스템을 커버리지한 애널리스트는 꽤 몸값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아주 기분 좋은 수익이었고요. 그래서 뭐 일단 보유자의 영역보다는 저는 이제 수익을 저도 그렇게 노란톡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청자분들도 수익을 조금씩 이제 챙겨가시는 전략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세아베스틸 지주입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내일 종목 소개해드리지 않아요. 제가 하루에 3종목만 말씀드리면 일주일이면 몇 종목입니까? 15개입니다. 한 달이면 60개입니다. 1년이면 700개예요. 우리가 목표가 상장 주식을 한 번씩 다 매매해보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계속 갈 수 있는 종목 계속 좀 매번 강조해드리면 소개를 시켜드리죠. 제 목표는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계속 10종목, 20개, 30개. 그러면 저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계속 찍으면 하나는 맞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래봐야 여러분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개인 투자들의 지금 제일 제가 드럼톡방에서도 고민은 뭐냐면 돈이 없어요. 다 물렸어요. 80%, 90% 손실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매를 못합니다. 이게 공통된 고민이에요. 거기다 내가 종목을 계속 뿌리면 어차피 그것도 못하는데 그죠? 그래서 종목을 최대한 계속 좀 갈 수 있는 종목만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 게 일단 제가 이렇게 새로운 종목 말고 왜 맨날 옛날 종목 계속 나가지? 여러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고요. 자, 아무튼 세아베스틸도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지셔닝 계속 갖고 가셔도 돼요. 오늘 이런 톡방에서도
계속 제가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일단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여기 27,000원대까지 여기 일단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포지션 좀 잡아보시고 이게 참 매매도 하기도 매수도 할 자금이 없지만 실리가 없지만 사고도 금방 팔아요. 손실에 익숙해져서 계좌는 20% 30% 손실이 잔뜩인데 5%만 수익 나도 팔아요. 수익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참 희한하죠, 그죠? 30% 손실은 익숙한데 5% 6%는 수익이 익숙치 않아서 참 갈 종목들 많이 수익 못 내시는데 이런 것도 그냥 갖고 가셔도 됩니다. 바닥 전략 계속 체크해 가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수익에 익숙해 주시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면서 저스템으로 며칠 만에 60% 넘는 상승률을 보여왔는데 내 계좌는 아직까지 좀 파랗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발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종목 얘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몇 종목 하루에 발굴을 안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귀한 공략주들 한번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일단 FST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2차전지 주들이 에코프로가 약간 좀 흔들리죠, 그죠? 에코프로는 제가 감히 공매도 친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실제로 공매도를 좀 진행 중에 있고, 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주식은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렸죠. 자, 2차전지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는 업종이 얻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덩치로 봐서는 IT밖에 없어요. 그죠? 반도체. 덩치로 봤을 때, 개체수를 봤을 때, 2차전지가 뭐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쉬어갈 때, 또는 바톤을 터치해줄 수 있는 사이즈, 갑자기 뭐 지금 게임주가 아니면 뭐 여행주가 갑자기 아니거든요. 사이즈로 봤을 때는 그릇이 이만한데 이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반도체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왕이랄상인가 저스템을 소개해드렸지만 다시 이번에는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종목 FST 이거 이제 극장에서 펠리클 업체거든요. 기술력이 있는 반도체 기업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 시세거든요. 시세가 이제 여기서 상한가를 한번 기록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흐름들 다시 고점을 돌파할 때 패턴이 좋다. 왜? 지금은 야시장이거든요. 지금 야시장이니까 이렇게 화려한 종목들 이렇게 시장에서 화려했다. 뭐예요? 상한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품질력 괜찮은 기업이기도 하고 또 야시장에 맞는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자, 지난주에 우리 저스템 60% 못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FST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수익을 한번 뭐 금액이 없더라도 다 물린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진짜 야시장의 기운을 한번 좀 받아가시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다시 한번 에코 플라스틱 한번 좀 말씀 다시 드릴게요. 에코 플라스틱 괜찮습니다. 네, 눌림목 잘 받고 있고요. 자, 여기서 11선 여기서 그죠? 장대 양봉 괜찮습니다. 여기서 눌림목 잘 받고 있으니까 에코 플라스틱 또 뭐 기업 설명은 지난번에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차트만 좀 보여드리고요. 하나 더 야시장이니까요. 동전주도 한번 해봅시다. 81. 지난주 감사보고서 나왔고요. 감사보고서 잘 보시라고 했어요. 지금 아직도 감사보고서 안 나온 기업들 위험합니다. 그래서 동전주 특히나 감사보고서 잘 보시고 A2는 감사보고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 살생부라 그러죠. 3월 달에 이제 감사보고서에 이제 한정, 제한, 거절 이런 기업들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이제 상장 폐지까지 거래가 정지되고 이렇게 가는데 자 반대로 이제 또
3월 말이 되고 이제 4월이 오잖아요. 그러면 살아남은 기업들 이제 감사보고서 다 제출하고 말 그대로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긴 기업들 괜찮아요. 또 1년은 또 연명할 수 있으니까 뭐 좋은 기업은 아니지만 또 시즌 3월달 초반은 3월 후반까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3월 후반 감사보고 제출되고 이런 기업들은 다시 일반 병실로 갔구나, 1년은 더 살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보실 수 있는 시즌이니까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감사보고서 나온 기업들은 괜찮아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보름 정도 4월 한 중순까지는 괜찮다, 해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약세로 돌아선다면 다음 섹터 테마로서는 IT와 반도체가 유력해 보인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연관주로서 FST 한번 눈여겨보면 큰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에코플라스틱 매매 전략 챙겨보시고 또 에이트원 같은 경우에도 감사 보고서 나왔으니까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2차 전지 다음 섹터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시황과 종목 얘기들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제가 이 두 종목 또 오를까요? 라고 했던 게 있는데 EM플러스와 포스코 엠텍입니다. 한 종목은 상한가, 한 종목은 상한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리뷰 바로 진행해 주실까요? 예. 자, 포스코 엠텍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도시광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고, 또 실제적으로 현재 그 2차 전지의 재료, 어떤 양극재 재료 중에 하나인 그 망간, 페로망간, 페로실리콘, 이 부분에 대한 공장 어떤 그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잘 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또한 철강 부원료인 알루미늄 그 탈산제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이제 재료 쪽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포스코 계열사 중에서 2차 전지 계열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던 부분들이 3월 8일 날이었습니다. 3월 8일 날 부분들이 이제 이날이었었죠. 단기 고점이 형성이 좀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이후에 현재 눌림목 조정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은 파동은 언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상승 삽발 형태가 나온다겠죠. 상승 삽발 형태가 나오고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오늘 상한가를 좀 실현했습니다. 일부 만약에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오면은 재접근을 하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현재 이와 함께 전체적 2차 전지 현재 리튬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에 대한 후발주 부분들도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실시간으로 현재 종목이 제시되기 때문에 이 점 많이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제가 포스코 그룹 중에서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저평가됐다, 결국은 적중이 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EM플러스였습니다. EM플러스가 거의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나노메딕스라 해서 그런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시세를 8배 날렸던 그 전설의 이제 약간 세력주 경향이 있다, 아주 끼가 많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EM플러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EM플러스가 2차 전지 쪽에 다양한 어떤 신기술 사업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SDI 어떤 삼성 SDI 관련된 연구원 출신 영업 이사들, 이런 부분들을 대거 스카우트 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EM플러스 부분들이
노란톡에서도 이제 직접 공략이 좀 되고 오늘 뭐 상한가 됐던 거, 뭐 수익률 인증, 뭐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제 어떤 매매를 현재 마디 매매 또 파동의 마디 그다음에 실제 재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제시를 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재 시간대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제가 나와서 이때 당시에 제가 현재 매수 진행을 좀 했던 그런 실전 투자대에 관련된 종목이었죠.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이제 슈팅으로 마무리가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일부 이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계속해서 뭐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주, 숨어있는 신기술주가 상당히 많이 있다. 뭐 코이즈 같은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더 궁금한 거 이제 계시면은 노란통에 오셔서 현재 더 자세한 제2의 EM 플러스, 제2의 포스코, 엠텍 많이들 현재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끼이는 종목들이다라는 그런 말씀해주셨던 종목들 오늘 상한가 그리고 상한가 도전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나도 한번 발굴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켜지고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LG 이노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 전문 기업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1%대 강세를 보이면서 약간의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반도체주들 좀 쉬어오는 흐름이었는데 그동안 급등한 적이 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공략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어떤 전략들 한번 세워볼까요? 이제 먼저 하기 전에 좀 약간 분량이 좀 많기도 하지만은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큰 개념에 대해서 이제 후공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반도체가 이제 뜨기 시작했던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용인 클러스터 조성, K칩스법 이것이 발표되면서 굉장히 의식화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의 어떤 판교 팹리스 기업으로서 기흥 화성의 어떤 공장, 평택의 공장에 이어서 용인의 어떤 공장. 물론 메모리 이천하고 용인은 이제 하이닉스 쪽에 해당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인의 중심에 300조의 가량 국가산단 파운드리를 현재 형성을 하고 있다. 파운드리라는 것은 위탁 생산을 말한 거고요. 네. 그러면서 후공정을 키우고 또 팹리스를 키우고 또 현재 최종 어떤 패키지 과정에 패키지 업체를 키우겠다 이런 마스터 계획을 세워놨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들은 과연 패키징 후공정이 뭐냐 패키징이 뭐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공정만 배웠는데 제 왼쪽 이제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네. 웨이퍼가 그 반도체를 회로 기판을 다 완성하는 거 네. 이걸 이제 전공정이라 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썰어서 칩 하나에 이제 패키징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 전공정, 예. 후공정 이렇게 되는 그러죠. 건가요? 완성된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걸 다양한 기판으로 이렇게 칩으로 만든 것을 이제 후공정 과정이라 네.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다양한 어떤 것들이 현재 인공지능 시대라든가 또는 그 전기차의 시대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후공정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되는데 과연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반도체 후공정이 중요하고 PCB 기판도 중요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봉지잭이라고 캡을 씌우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모습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반도체 칩이 좀 있으면은 반도체 칩하고 밑에 기판이 보이시죠? 제 네. 아래 받침대 그것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뭐 번딩 와이어라든가 셜더볼이라든가 배선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기판을 연결시켜서 캡을 씌워서 네. 그다음에 요거를 실제 큰 기판에다가 딱 앉히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전체의 어떤 그 후공정의 과정이고 PCB 기판이 바로 PCB를 말한 겁니다. 아, 기판이 예, 그렇죠. PCB인 거군요. 예, 그렇죠. 네. 별도로 기판이 큰 기판 안에 조그만 기판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하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이 일단은 되고. 정부에서 300조를 들여서 용인 부근에 K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이 앞으로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건데 예.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은 후공정 예, 쪽에 그렇습니다. 알아보면 지금 여기 PCB까지 온 부분이고요. 예. 그렇다면 기판들을 PCB와 위에 그 캡을 연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자, 같아요. 그러면은 그 반도체 칩에다가 현재 PCB를 연결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연결한 다음에 전체 큰 어떤 그 회로 기판에다 앉히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모습이 있는데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철사같이 생긴 거 있죠? 네. 그 거미 발톱까지 네. 생긴 거 이게 리드 프레임 방식의 패키지입니다. 반도체 칩하고 밑에 기판하고 연결하는 방식. 이게 회로를 연결해야겠죠. 이제 이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뉴스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막 그 미신 같은 것이 해서 막 가는 실선이 다다닥 그 베끼는 게 있어요. 이게 반도체 칩에다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실선 같은 회로로 연결하는 겁니다. 위에 반도체 보라색이 있고 밑에 기판이 있죠. 기판하고 회로 기판에다가 와이어 본딩으로 이렇게 해서 네. 연결하는 걸 방식이 와이어 본딩이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플립칩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반도체가 있고 밑에 아래 이제 그 구슬같이 생긴 거죠. 볼 그레이 어레이라 하는데 숄더볼 형태로 해서 회로를 연결하는 겁니다. 밑에 회로를.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찰사같이 생긴 현재 리드 프레임, 두 번째는 실선같이 생긴 거, 세 번째는 숄더볼까지 생긴 거.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세 번째가 유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은 맞습니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연결 됩니다.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좀 핫한 건 마지막 방법. 그렇다면 이 PCB를 어떻게 만드는 연결하는지까지 예. 배웠는데 그럼 이런 걸 다루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기업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네. 정리를 했습니다. 오, 좋습니다. 먼저 제일 알아야 할 부분들은 HDI라 해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줄 기판 네. 옛날 방식이죠. 근데 연성 PCB는 이렇게 책받침점이 약간 구부러질 수 있는 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연성 PCB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통 패키지 방식의 반도체 PCB 업체. 네. 이걸 보시면은 뭐 FC, CSP, 뭐 LG FC, BGA, 뭐 SIP, AIP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는데 아무튼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삼성전기, LG노텍, 뭐 대덕전자, 뭐 심텍 이런 종목군들에 해당이 돼요.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방식에 좀 해당이 되고 이건 뭐냐면 반도체 PCB 기판을 현재 고다층으로 하는 네. 것을 MLB라 하고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한번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다뤘었던 네, 맞아요. 종목에 좀 해당이 상승을 되죠. 했었죠. 예,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메모리 모듈 뭐 이런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PCB 업체의 또 구분은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LG 좀 이노텍은 생각이 지금 됩니다. 패키지 반도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네요. 예, 패키지 네. 반도체도 하고 뭐 웬만한 건 다 합니다. 네. SIP는 시스템인 패키지, 뭐 AIP는 통신 안테나 요거를 말한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FC-BGA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FC-BGA 방식이 유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 차량용 반도체는 아날로그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외부 음향 같은 거, 소리 같은 거 하는 아날로그 반도체가 들어가고 외부 어떤 그 시각, 뭐 센서 이런 것들 센서 반도체가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MCU 현재 그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뭐 이런 GPU 이 방식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이제 포장하는 방법 중에 FC-BGA가 있고 BGA 방식이 있는데 가장 차량용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FC-BGA 방식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또 준비했습니다. 자 넘어가면은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FC-BGA하고 현재 CSP는 뭐냐면은 CSP는 칩 스케일 패키지. 그러니까 칩하고 밑에 기판하고 똑같은 거를 CSP라고. 네. FC-BGA는 뭐냐면은 칩하고 기판이 약간 칩보다 더 큰 것이 FC-BGA인데 밑에 이제 연결하는 방식을 이제 볼로 연결하는 거. 네. 처음에 이야기했던 약간 어려운데 볼이요. 예, 어렵지만은 FC-BGA 방식의 칩을 많이 패키징하는 업체가 최고의 수주로 떠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점 참고하시면 된다. 그래서 약간 이해가 좀 약간 안 될 수도 있지만 빠르게 이야기했지만 또 다음에 또 언급을 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LG노텍은 뭐냐면은 카메라 모듈도 만들고 그다음에 FCP 현재 패키지에 어떤 재료 기판이 되는 밑에 아래가 이제 기판이 좀 있고 그렇죠. 다양한 기판을 다 만들고 다양한 카메라 모듈도 만들고 카메라 모듈을 전장료로 쓰는 것도 다 만듭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가장 특화된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LG노텍이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서 현재 배터리 BMS, 그다음에 ADAS, 자율주행 여기서 카메라하고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LG노텍을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패키지도 있지만은 어떤 반도체 패키지, PC 기판도 있지만은 이런 자율주행 부품, 전장 부품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걸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LG노텍이 외국인의 어떤 매수가 집중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LG노텍이 이것뿐만 아니라 뭐 라이다 기술, 카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에 현재 자율주행에 관련된 모든 부품에 대한 어떤 토탈적인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LG노텍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그림 잠깐 보시면은 LG노텍이 또 인공지능과 활용해서 디지털 트윈의 어떤 흐름들도 완벽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디지털 트윈은 뭐예요?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그대로 현재 인터넷에 온라인 세계에 복제를 해서 컨트롤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스마트 팩토리로 이루어지고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로보스타 로보티즈를 실질적으로 LG에서 인수를 좀 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의 부품의 총화는 LG노텍이다. 이렇게 네.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거의 LG노텍이 에브리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LG노텍이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주식이 많이 올라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정확하게 바닥입니다. 경기 침체가 안 좋아서 바닥에 좀 해당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장용 부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떤 확대와 함께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본주인 LG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죠. 이제 LG노텍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시점에 해당이 되는데 어제 외국인 이제 대량 매수가 진행이 됐다. 한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이노텍 오늘 반도체 후공정 부분에서 PCB부터 자동차 전장 부품 또 디지털 트윈까지 여러 가지로 엮일 수 있는 테마가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차트상으로 바닥 부분에 정확히 도달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관 수급 시그널은요. 덕산 하이메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 PCB 공정 과정에서 숄더블 볼이 등장했는데 이걸 만드는 재료를 하는 게 덕산 하이메탈이고요.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있지만 일단은 전고점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관련주로서 좀 시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업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예,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덕산 하이메탈도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덕산 덕산 그룹에 그룹이죠. 대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덕산 하이메탈 아래 덕산 네오룩스, DS 넵스코스 뭐 DS 미얀마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특히 DS 미얀마는 숄더볼의 재료가 되는 주석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S 넵코어스라는 업체는 항법 장치를 현재 개발하는 자회사입니다. 방산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항법 장치이기 때문에 현재 자율주행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쪽에서 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숨어 있는 재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림 간단하게 보시면은 요거는 넵스코의 방산용에 들어가는 어떤 항법 장치를 말한 거고요. 그 다음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다음 준비된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숄더볼은 막 이겁니다. 이건 아까 PCB 배운 건데요? 반도체하고 PCB 기판하고 이걸 선으로 연결한 것이 아니라 이 숄더볼로 연결하는 어떤 구조가 이제 요거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만드는 업체가 덕산 하이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최첨단 어떤 패키징 방식이 이제 숄더볼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생산하는 국산화한 현재 덕산 하이미탈이 이제 쇠주로 떠오를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이제 차트로 보면은 2단 상승하고 또 장이 안 좋기 때문에 크게 무너졌지만은 다시 한번 절반을 회복하고 신고가를 돌파를 하려주고 있는데 신고가를 할 때는 아마 또 장대 양봉의 슈팅이 한번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그 내용들을 알고 싶은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란톡에 오시면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사업 분야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좀 반도체 관련 특집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후공정의 PCB 중에서도 숄더블 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이고 일단은 시세 부분에서도 한 번 상승을 보인 전적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시세 분출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자, PCB 오늘 특집인 것 같습니다. PCB 기판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일단은 오늘 장에서는 0.89% 약간의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거래일에서 급등을 한 이후에 지금은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방향성 조정이 상승으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차트까지 확인해 볼까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코리아 서키트는 PCB 기판입니다. PCB 기판은 대기업에서는 삼성전기하고 LG노텍이 전문적으로 만듭니다. 물론 삼성전기하고 LG노텍이 그것만 만든 건 아니지만은 현재 중소기업에서는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뭐 두 개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코리아 서키트를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보는 이제 부분들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자회사가 테라닉스라는 자회사가 있고 인터플렉스라는 상장회사가 있고 시그네트라는 상장회사가 있습니다. 이 모두 업체의 지주회사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시그네틱스는 한번 제가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패키징 업체입니다. 시그네틱스가 이제 반도체 칩을 이제 포장하는 업체가 시그네틱스가 인터플렉스는 바로 연성 회로 기판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어떤 업체 PCB 연성 회로 기판을 생산한 것이 인터플렉스. 플렉스가 이제 구부러진다는 뜻의 개념이죠. 테라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통신칩 같은 PCB 기판을 생산하기 때문에 코리아 서키트는 PC 기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포장 기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키트를 우리가 주목을 하자. 특히 현재 고난도인 FC, BJ, FC, CSP도 여기 코리아 서키트 상당 부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도의 포장 기술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업체인데 또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되냐? 거의 이제 바닥입니다. 그냥 바닥인데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2단 상승이 됐고 상승하다가 주가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세 숨고르기가 됐는데 제일 좀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21선과 61선을 잘 보시면 됩니다. 61선이 행보한 가운데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다가 여기를 보면은 데드 크로스 나지 않고 지지하고 이렇게 터닝을 해주죠. 정비의 어떤 과정들이 생겨나는 부분이고 저점이 높아지는 이중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코리아 서키트가 물론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는 없지만은 앞으로 이제 첨단 어떤 패키징 방식의 어떤 그 PCB 기판을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코리아 서키트를 했습니다. 물론 덕산 하이메탈 이게 제로 업체입니다. 후공정에 관련된 숄더볼도 제로죠. PCB 기판도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 소모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왜? 첨단 공정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첨단 공정에 해당이 됐던 두 개 종목을 언급을 해드렸고 이거는 제가 한 달 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PCB를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인데 과거에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중 바닥을 단단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상승세가 기대되는 종목이고 외국인과 기관보다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좀 더 눈여겨보면 좋음직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종목별로 매매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저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500번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반도체를 눈여겨보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오늘 반도체 특집으로 PCB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못다한 종목 상담은 내일 이어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시다면 문자 통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입니다. 가치 상승과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